여러분들 안녕. 취준진담의 알렌형이에요. 오늘 영상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동생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지난주에 친한 여후배 한 명이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했고 일을 잘했는지 정규직 오퍼를 받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상반기 때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려던 친구여서 원래 계획대로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게 맞을지 혹은 오퍼받은 스타트업의 정규직으로서 첫 커리어 시작하는 게 맞을지 조언을 나한테 구했더라고. 나는 외국계 기업도 다녀봤고 지금은 스타트업 일을 봤으니까 조언을 준 거지. 커리어 첫 직장으로서 스타트업이었던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 동생들이 요즘 할 것 같아서 요즘 워낙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래서 또 스타트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 생각보다 그 동생한테는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팩트 폭행도 어느 정도 했는데 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에 의해서 해주는 조언이라는 걸 꼭 명시해주고 싶고 두 번째로 이거는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첫 번째 직장으로서 취직하려는 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형의 조언 정도로 이번 영상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우선 첫 번째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은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점이야. 정정. 많이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야.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스타트업으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수십조 원을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의 김범수 이사님 이런 분들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을 번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스톡 옵션 나중에 주식을 싼 가격에 사가지고 내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거야.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직 시장에서 돈을 못 번 초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자원이 없어서 대기업들처럼 많은 돈과 복지와 급여를 줄 수 없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의 월급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으로 적은 급여를 주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까 말했던 주식이나 스톡 옵션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가 고속 성장을 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혹은 우리 회사가 다른 더 큰 회사에 인수합병 되었을 때 그때 내 주식을 팔므로써 큰 돈을 버는 구조인 거지.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스타트업 중에서 엑싯 즉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큰 기업이 인수당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17년도, 16년도 자료 내 기억으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하는 회사들은 몇 퍼센트가 안 돼. 100에 10개의 기업도 안 돼. 몇 퍼센트가 안 돼. 그럼 일단 큰 돈은 이 회사가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팔려야지 버는 건데 그 확률이 엄청 낮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창업자거나 공동 창업자거나 아니면 경력직으로서 어떤 비즈니스 펑션 리더로 오는 게 아니라면은 주니어로 첫 직장을 취직하는 거라면은 설사 그게 고속성장해서 엑시스를 잘한 회사를 하더라도 나에게 떨어질 주식이나 스톡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 주니어들은 특히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주식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리스크를 많이 안고 들어온 정말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리더급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줄 회사들은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냉정히 생각해 봤을 때 스타트업에 가서 돈을 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취직을 했을 때. 이 점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타트업 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리고 나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큰 대기업을 갔어. 그러면 진짜 극단적으로 이 친구는 나의 연봉의 2배, 3배를 걸 가능성이 높은 거야.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스펙이었는데 월급이 꽂히는 게 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꽂히는데 얘는 300만 원이 꽂히고 내가 200만 원 꽂히면 얘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꽂힐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괴리감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겠어. 또 그런 비교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첫 번째 나한테 찍힌 연봉이 나의 시장에서의 가치야. 보통 회사에서 이제 막 이직을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그때 연봉 협상의 시작점은 내 기존 연봉이야. 근데 대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으로 시작한 친구들은 이직을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서 시작한 거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스카우트에서 이직을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한 친구랑 여기서 시작한 친구는 옮겨가는 연봉의 사이즈가 너무 다른 거야, 갭이.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취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꼭 동생들은 명심을 해야 할 거야.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기 힘들어. 스타트업은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바로 성과를 내기 위해 가는 곳이야. 스타트업은 흔히 대기업 대비 시스템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원이나 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우리 신입사원들을 위해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거나 경험을 쌓기까지 기다려줄 실제 여유가 없어. 바로바로 우리는 나가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성공적인 마케팅을 돌려서 브랜드를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상품을 실제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돼. 한 명 한 명이 정의 전사로서 본인의 몫을 잘해야 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은 그냥 우리 앉아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우리가 학교 수업을 듣는다거나 혹은 대기업 연수원이라던가 연수를 받으면서 듣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다 도제식으로 어깨너머로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일을 통해 배우고 이런 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배우고 밀도 있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 일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의 갭이 적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 배우는 데 익숙하고 우리 흔히 하는 공부, 학습에 익숙한 친구들은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뭘 배우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되게 힘든 게 스타트업의 생리야. 특히 또 하나 지적해주고 싶은 점은 스타트업은 시스템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개인기에 의해서 많이 일을 하고 또 항상 일은 넘치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아.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분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가 모호해. 나만 하더라도 영업도 하고 사업 개발도 하고 생산 공정도 보고 그 고객센터 전화도 받아서 고객들 불만도 들어주고 홈페이지 기획하는 거에 참여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돼. 그래서 신입사원 때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쌓고 싶은 친구라면은 이것저것 하다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현타가 되게 크게 올 가능성이 높아.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대단히 많이 실망을 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 스타트업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움을 얻는 곳이 아니야. 또 하나 고려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수평적이고 뭔가 자유로운 문화이면에는 강한 책임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TV에서 많이 보면 나오잖아. 뭔가 스타트업 하면은 막 서로 상호 호칭도 알렌님, 찰스님, 동생님 이렇게 수평적인 호칭 부르고 상호 존중 쓰고 뭔가 복장도 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캐주얼한 옷 입고 뭔가 뭐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일하고 자유분방하게 일하고 그러잖아. 물론 사실이야.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뭔가 개개인의 인격도 존중하고 창의성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표방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야. 대기업들에 비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책임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든지 이제 권리와 의무는 함께 하잖아. 내가 편하고 자유롭고 재밌게 일할 권리가 있으면은 그에 못지않게 그 대신 너는 뭔가 보여야 한다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또아리고 있어. 못한다고 되게 스트릭트하게 갈구는 문화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주니어라고 하시는 것도 없죠. 왜 그 본인의 책임을 못 하세요? 왜 본인의 역할을 못 수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한 책임감과 내가 뭔가 퍼포먼스 보여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스타트업이야. 첫 직장으로서 스타트업은 대단히 리스키하다라는 말을 조금 얹고 싶어. 커리어 관점에서. 뭔 말이냐면은, 첫 직장은 나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교 학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왔다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아, 왠지 일단 스마트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겠고 끈기가 있을 것 같고 근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들이 들고, 그리고 같은 일을 시켜도 뭔가 서울대 친구들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 왠지 물론 학벌이 전부는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울대라는 마크가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의 브랜드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강한 브랜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뽑고 싶은 마음이 있고 페이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냥 사회 현실인 거야. 마찬가지로 직장도 똑같아. 아, 저 친구는 삼성전자 출신이네 하면은 아, 그래도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감이 있겠구나. 그래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업체에 있어다 보니 이 정도 스탠더드로 업무는 하겠구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검증됐겠구나. 아, 저 친구는 심지어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했어? 그럼 영어는 기똥차게 잘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스타트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을 하면은 뭐 스타트업이 너무나 잘 돼서 구글이 되고 페이스북이 되면은 뭐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좋은 일이지만, 스타트업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 대다수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돼서 내가 이제 다른 커리어를 찾으러, 다른 직장을 찾으러 어플라이를 했을 때, 딱 이제 그 스타트업의 회사가 나를 규정짓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돼버리는 거야. 쟤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출신인데, 쟤는 뭐 기본적으로 뭐 고객이나 말이나 하겠어? 저 친구 뭐 엑셀이나 할 수 있을까? 기획을 할 수 있겠어? 파워포인트는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말귀는 알아들을까? 이런 편견이 생기는 거지.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다시 뽑을 때, 특히 경력을 뽑을 때 전 직장이 1차적으로 이 사람을 검증했다는 거 어느 정도 믿고 가는 것도 있거든. 아, 그래도 제가 물론 면접을 보고 서류도 보고 면접을 보고 하겠지만 경력직들도 저 친구 출신이 어딘지에 따라서 아, 저 친구 그래도 근본 있는 데서 일을 배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에서 첫 직장을 한다는 것은 스타트업이 끝까지 성공할 확률이 낮은 특징이 있는 회사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첫 간판으로서 달기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동생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 생각보다 기회는 많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뭔 말이냐면은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스타트업에 합류하려고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뭐 그냥 속된 말로 누구는 대기업 취직이 안 돼서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취직하기 쉬워 보이는 것 같아서 하려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꼰대 문화 혹은 좀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가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스타트업이 날아가는 로켓같이 보여서 지금 안 타면 너무 평생 후회할까봐 그 조급함에 지금 쪼여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형도 아직 뭐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엄청 긴 건 아니지만 보니까 생각보다 기회는 많고 계속 생기고 그게 또 나한테 와. 내가 간 자리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실력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보내고 있으면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와. 이번에 스타트업 못 간다고 영원히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기회들은 계속 나와. 제2의 구글은 또 나오고요. 제2의 페이스북은 나오고요. 제2의 애플은 나오고 제2의 삼성전자도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을 갖고 스타트업에 가야겠다라는 조급함을 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어디에 가는 게 좋은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기다린다면은 더 멋있는, 더 좋은 대박의 기회가 분명 올 거야. 그래서 기회는 많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이런 부분도 검토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앞서 그 5가지 정도의 고민을 충분히 했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갔으면 좋겠냐? 우선 첫 번째, 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아까 말했지만 스타트업은 누가 앉아서 강의해주는 동네도 아니고 학습하고 경험을 쌓기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아. 알아서 일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을 빨리 해야 돼. 아마 대다수의 일이 처음 해보는 일일 거고 처음 하는 분야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서칭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직접 일에 적용해보고 개선하고 다시 가설을 세워서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개선점 발견해서 다시 가설 세우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경험을 쌓는 본인이 그런 스타일의 친구다 하면은 뭐 오케이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문제 해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게 뭐 옳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이 주어졌을 때 편하고 그거를 척척척척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 그건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스타트업엔 안 맞는 친구들인 것 같아. 스타트업은 뭐 온갖 일들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먼저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해결을 직접 빨리빨리 실행해서 해결하고 또 여기 가서 내 일이 아니지만 가서 해결하고 또 여기 가가지고 껴가지고 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산발되어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알아서 문제를 일로 만들고 일을 해결하고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좀 빨리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스타트업을 가봐도 될 것 같아. 뭔 말이냐면은 뭐 결국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뭐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가였거든. 근데 이제 그런 훌륭한 스타트업, 훌륭한 창업가를 내가 뭐 알고 있다. 뜰지 안 뜰지 모르지만 왠지 이 사람 뜰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저 사람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롤모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스타트업 밑에 가서 밀착해서 배운다면 나도 빨리 언젠가 내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아무래도 조직이 작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나의 권한이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그 사고를 옮기는지 어떠한 루틴과 습관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밀착해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언젠가 빨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뛰어난 스타트업 CEO가 있는 것 같다.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빨리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검토할 만한 좋은 옵션이지. 오늘 영상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민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떤 스타트업에서 쪼인하게 앞서서 고민해봤으면 하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뭐 나의 바램 얘기했는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동생들 이 영상 보고 꼭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고 또 궁금한 점이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미진했던 설명이 있다면은 리플 달아줘. 그럼 형이 혹은 찰스 형이 답장해드리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 동생들 다 취직하는 그날까지 동생들도 형도